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여한중입니다. 자, 요즘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공부할 친구들. 네. 근데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법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더 좋은 공부법은 어디 없을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궁금해하신다고 이제 의견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배가 좋은 노하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름하여 EBS 공부법 특강 미라클 실시간 라이브 클래스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2016학년도 수능 만점 자연계 7명 중에 1명 우리 김동만 학생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학생 나와주세요. 저도 정말 좀 보고 싶었어요. 만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수능 만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겸손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시간에 우리 후배들 또 동기들 다시 공부하는 우리 N생들을 위해서 정말 가감없이 본인의 노하우를 완전히 오픈할 각오 되어 있으신 거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수능 만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예. 채점을 하셨죠, 그죠? 했습니다. 네. 언제쯤 채점하시다가 만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나요? 일단 만점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시험이 끝나고 네. 나오는 시험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그 어렵다고 예. 계속 풀고 있었던 문제를 마지막에 어떻게 맞췄기 때문에 아, 나오면서 혹시 과탐에서 엉뚱한 실수만 안 했으면 이번에 과탐에서. 다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묘한 기대감을 품고 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평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좀 만점이 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편이었고 예, 탐구에서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자연계에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도 탐구 관심 있게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탐구에 네. 매우 집중을 해주셔야죠. 그래요. 만점 받고 기분은 어땠어요? 네. 많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랬죠. 또 재수한 거니까 예. 한 번 실패한 것에 때문에 계속해서 느꼈던 그런 열등감,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다 씻겨 나가는 그런 네, 느낌이라 네.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시간 들어와서 우리 동만 학생의 그 공부의 기적의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적혀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의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몇 가지 좀 볼까요? 우리 연계 교재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얼마나 네. 보셨나요? 연계 교재 많이 봤습니다. 참 과탐하고 영어의 경우는 정말 많이 봤어요. 네. 횟수를 세어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연계 교재를 보통 보면은 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든 친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연계 교재는 한 세 번, 네 번, 뭐 5번까지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한 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봤던 책이기 때문에 예. 뭐 자기만의 이렇게 필기도 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한 번 봤던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볼 때 좀 식상함이라든지 그럴 때 본인은 어떻게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봤나요? 처음 볼 때 일부러 이제 조금은 느슨하게 본 다음에 네, 좀 두 번째, 넓게. 세 번째 볼 때 좀 내가 모르는 내용이 없을까? 내가 다 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반드시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책을 네. 봤어요. 네, 이렇게 한 번 볼 때, 2번 볼 때, 3번 볼 때 좀 다른 부분들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보았다라는 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된 똑같은 교재를 보다 보니까 또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뭐 참아내면서 참아내야지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또 이런 질문했습니다. 잠에 대한 얘기가 또 올라왔어요. 저도 많이 예. 궁금한데 과연 수능 만점자는 하루에 몇 시간 잘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3당 4락,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지면 떨어지고 너무 옛날 얘기인데 요즘은 예.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 수험 생활하면서 몇 시간 평균적으로 잤나요? 그 3당 4락에 3, 4 합쳐서 7시간 정도 아. 평균 잔 것 같습니다. 3, 4 합이네요. 그죠? 예. 네. 정말이죠? 정말입니다. 네, 7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남은 시간은? 하루에 7시간보다 더 자서 8시간을 잔다고 생각해보면 네. 16시간이 남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16시간 중에 온전하게 16시간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밥 먹고 학교로 가거나 이렇게 온전히 공부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4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12시간이 남습니다. 그래, 네. 그 12시간 중에 딴짓을 하는 시간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휴대폰을 본다던가 휴대폰. 뭐 게임을 잠깐 한 판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친구들하고 나가서 축구를 한다던가 네. 이렇게 4시간을 쓴다고 해도 4시간이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네. 한다고 해도 8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8시간을 정말 하루에 우리가 온전히 공부하냐. 이 스타워치 제보가면 절대 8시간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도 8시간이 남기 때문에 잠을 줄인다는 거는 실제로 내 공부 시간이 13시간에 도달했을 때나 그때부터 잠을 줄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깨어있는 동안 자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하고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렇죠.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 집중을 그렇게 충분히 한다면 그때 더 이제 잠을 줄여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번 우리가 시기별 학습법에 대한 정보를 우리 학생들한테 좀 전달해 볼까요? 예. 자, 지금 이제 가장 시작된데 3월부터 6월 모의평가 전까지 6월 모의평가가 6월 초니까 3월, 4월, 5월 한 3달 정도의 이 시기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욕심을 버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분명 3월부터 6월까지 네. 첫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그렇죠. 개념, 기초 이런 것들을 튼튼히 다져서 앞으로의 수험 생활, 그 남은 6월부터 11월까지의 남은 5달을 네.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돼야 하는데 마음만 앞서간 그런 나머지 네. 이제 3월부터 시간 제고 문제를 푼다. 그래요. 3월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할 때 3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문제를 거의 하나도 안 봤거든요.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현역 때 공부를 한 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는 개념만 공부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만약 6월까지는 긴 호흡으로 개념 공부에만 좀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얘기죠. 네, 이 시기에 뚫린 구멍이 9월 넘어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실은 아, 개념을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면 결국 또 후반에 가가지고 다시 또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가면은 메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네. 네, 좋은 말이에요. 제가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탐구 과목을 공부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화원과 생원을 한다면 예. 화원 개념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원 개념을 완벽하게 끝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화원과 생원 개념을 동시에 함께 가는 친구가 있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조언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어떤 시기에 어떤 과목을 완벽하게 끝내고 어떤 시기에 어떤 과목은 그럼 그 다음에 완벽하게 끝내고 이런 생각은 수험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 특정 시기에 특정 과목만 하겠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나머지 과목은 다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네. 거기다가 어차피 수능 전까지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화원 먼저 하고 생원 먼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원 한 번 본다고 그게 완벽하게 될 리도 없을 뿐더러 그 후에 생원을 보고 나서 다시 화원을 보게 될 텐데 분명히 네네. 그럼 생원을 보는 동안 까먹었던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병행하면서 네. 몇 번이고 돌아보는 그런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복한다. 과목을 병행하되 반복하고 한 과목에 치중하기보다는 여러 과목을 골고루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네. 해주고 싶다.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또 우리의 학습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6월이 지나면 여름이 네. 찾아오죠. 네네.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네. 열심히 공부하기로 서로 다짐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협곡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시원한 카페 같은 데 찾아가서 이제 막 늘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네. 점점 목표가 흐려지는 자기 지금 아주 반응 좋네요. 더운 날씨에 이제 굳은 협곡. 결심마저 녹아버리는 그런 이제 어이없는 네, 그런 상황이 그래요. 발생하는데 슬럼프도 오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렇죠. 이제 3월, 4월에는 학교 수업도 그래요. 저도 이제 고3 수업을 하게 되면 3월 달에는 아이들의 눈빛이 정말 이렇게 레이저가 나옵니다. 예, 다들 뭐 만점이 거의 임박해 있는 친구들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 이제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좀 풀어지죠. 풀어지고
아닐 것 같은데도 또 수험생이 아닌 태도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제어하고 좀 이렇게 자기를 관리했나요? 그때 저는 이제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수를 했는데 그래요. 예. 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왜 학교를 가고 싶은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초심. 예, 종이에 써내려가던 재수할 땐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 아버지 조언을 듣고 예. 이제 한번 종이에 써봤어요. 내가 왜 재수를 하고 있으며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1년을 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곰곰이 해봤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6평 끝나고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시기에는. 네. 대신 일주일 정도 그 자기 다짐을 돌아보고 예. 종이에 쓰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은 공부 많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대신에 그게 끝났을 때, 그 돌아보는 과정이 끝났을 때 이제 녹아내리려 하던 결심이 다시 이제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진짜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고생을 다시 하게 됐는가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공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초심을 항상 잃지 않고 써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종이에 써내려 보면은 네.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렇죠. 좀 와닿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굳은 결심을 다시 다잡았다면 이때부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개념과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실은 문제 푸는 연습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것 이 같아요. 예. 시간 맞추는 거라던가 혹은 문제 푸는 그런 정확한 스킬 같은 게 없어서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 실망하시면 안 되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이랑 연계교재의 음.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돼요. 좋아요.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6월 모의평가의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개념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 그렇죠. 풀이에 대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또 고3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뭐예요? 생명과학. 생명과학이었어요. 지금 화원과 생명과학 2를 선택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된 이유도 어쩌면 탐구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그렇죠.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 본인만의 생명과학 공부 비법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또 특별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생명과학 공부 비법, 이 공부 비법이요. 우리 친구들이 또 생명과학 2가 아닌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많죠. 또, 네, 그럼 뭐 화학 1,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 물리 1 이런 친구들도 과학 탐구니까 좀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포인트 1.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다.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은 실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이 설마 시험에 나올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올까? 그런데 1호 수능 이후로 또 1사 수능 이후로 탐구 과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전부 있는 내용이라서 나왔을 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런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 뭐 굉장히 어려운 뭐 대학 과정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EBS 연계교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무리 세부적인 내용이라도 책 옆에 있는 날개든 작게 써져 있는 그런 별첨이든 100% 다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벌자. 보통 어려운 문제들, 요즘 과탐 과목 최고 난도 문제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과학 탐구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쉬운, 평이한 수준, 말하자면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최고 난도 문제 3문제를 제외한, 그런 6문제씩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3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쉬운 또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은 바로 보자마자 답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출문제 있죠. 저 같은 경우 1사 수능, 개정교육과정의 수능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온 6월, 9월 수능의 평가원 문제들, 모든 평가원 시험 문제들의 선지들을 정리해서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도 문제의 풀이를 정리하라. 실은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의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과학 탐구 과목 어려운 문제들은 완성된 자료에 구멍을 뚫어요. 스도크 퍼즐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스도크 퍼즐 하는 것처럼 구멍을 뚫어 놓으면 당연히 어렵죠. 이걸 추론해내라는데 표 안에 구멍이 몇 개냐면 거의 80% 정도가 구멍이고 나머지를 다 메우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스도크 퍼즐 공략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고난도 문제들에도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될지 공략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공략법을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건 혼자 발견하건 발견해내서 자기가 반드시 그걸 익혀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4가지 상황이 있다. 그럼 3가지 뭐 3번째에 부합한다. 이런 걸 발견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 공략법을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스도크 퍼즐 많이 하는 사람하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푸는 속도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과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탐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모든 과목에 이제 다 해당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실수라고들 해요. 나 실수해서 한 문제 틀렸어. 나 실수해서 2등급이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실수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왔던 것들이 실은 실수가 아니었던 게 아닐까. 뭐가 중요한지 지금 여기 6화 원칙이라고 했어요. 6개의 항목 누가 과탐에서 무엇이가 되겠죠? 언제 어느 단계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 중에 과연 출제위원이 뭘 물어보려고 했을까? 뭐에 주안점을 두고 낸 문제인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실수라고 변명할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라고 써져 있죠. 이게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탐 과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개념이 세부적인 내용 또 지엽적인 내용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볼 때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어떻게 다 공부해? 대충 해도 되겠지. 설마 수능인데 그렇게 지엽적으로까지 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처음 볼 때 한꺼번에 다 보려는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 보는 건 11월인데 3월부터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개념 볼 때 조금 처음 볼 때는 느슨하게 보더라도 전체적인 구조, 골격만 잡고 지나간다면 이제 끝나갈 때 그게 한번 끝나고 다시 돌릴 때 좀 더 내가 골격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 살들을 붙여가면서 조금씩 꾸준히 절대 놓지 않고 계속 봐간다면 말하자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과탐 과목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졸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자야죠. 졸릴 땐 자릅니다. 졸리면 자야죠. 네, 졸릴 땐 자야 돼요. 네. 엎드려서 자는 편이에요, 어떻게? 저는 뱃살이 있는 편이라 이렇게 엎드리면 굉장히 또 빵 불편하더라고요. 터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배에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얼굴을 네. 그대로 딱. 저는 또 고3 수험생 때 이상하게 엎드려서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실 다닐 때 친구한테 이제 뭐 이렇게 듣는 게 있어요.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있죠. 그거를 이제 딱 꽂고 그 좁은 그 독서실 틈에 누워가지고 조금 있다 깨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잠이 달아요. 네? 여러분 독서실 다니는 걸 당연히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독서실 다닌다고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불편한 책상, 그죠? 그죠. 네, 불편한 교복 입고 불편한 책상으로 공부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불편하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환경이 네. 자기가 100% 맘 놓을 수 있는 환경이면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너무 편하면 안 돼. 그렇죠. 네. 남들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은 도서관 같은 데 있으면 공부가 정말 잘 돼요. 왜냐면 도서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말하자면 제가 앉아있는 것 때문에 다른 한 명은 도서관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딴짓을 하고 있으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죠. 이런 거는 자기가 100%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선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이 자리가 또 다른 사람의 공부의 자리가 될 텐데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인 거죠? 아니요. 그럼 이제 저는 별거 안 느끼는데 예, 예. 주변 시선이 따갑다 이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잘 우리 친구들이 적절하게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후반기의 공부법을 좀 얘기해 볼까요? 자, 9월 이제 모의평가. 자, 수시 원서를 어떻게 현역 때는 썼나요, 안 썼나요? 현역 때는 네. 서울대를 쓰려다가 원서 접수 시간을 놓쳤습니다. 진짜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아,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런 친구가 이런 실수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재수를 했죠. 아, 야. 9월 14일 저녁 6시까지 네. 일요일이었어요. 저녁 6시까지 해라. 네. 야, 분명히 지금 다 놀래고 있어요. 헐헐. 지금 저녁 장난 아닙니다, 6시까지 지금. 원서 접수를 하는 날이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에서 16일 넘어가는 24시 그 자정 네. 그 시간이 자기소개서 수정 기한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저는 대학을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네네네. 그 상대적으로 수시에 좀 많이 소홀했나 봐요. 좀 더 정시에 포커스 네. 맞춰 있었다. 포커스가 네. 맞춰져 있었던 나머지 네네. 자기소개서 수정 기한이랑 원서 접수 기간이랑 같겠지 그래요. 예. 하면서 안 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녁 7시쯤에 14일 저녁 7시쯤에 아이 그래도 하루 전에는 접수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켜봤더니 네. 접수 마감.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셨고 또 좀 많이 혼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굉장히 혼냈을 것 같은데. 네. 화가 굉장히 나셔서 네. 근데 이제 수시보다는 좀 더 정시 합격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또 담임 선생님이 좀 지켜보자라고 또 격려도 해주셨겠죠. 많이 혼났. 제가 이제 수시 질문을 한 건 이유는 뭐냐면 그 시기가 이제 9월 달이잖아요. 네. 9월 모평 보고 성적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막 교무실도 뭐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 막 붐비고요. 교실도 선생님들 수업 잘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자소서 봐주시고 또 원서 접수 하느라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그 시기를 어떻게 좀 수능을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저도 있고요. 수시 쓰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그 9월부터의 그 수능까지 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들인데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시는 쓰고 나면 땡이에요. 그렇죠. 마치 쓰면 자기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은 수시는 썼을 때 붙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 그냥 딱 그 정도인 네. 안정 원서를 쓸 것도 없이 네. 말 그대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6개 적고 하나라도 걸리면 그만 안 되면 뭐 그냥 정시 봐서 대학 가면 되는 그 정도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시를 특별하게 준비해온 학생들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수시를 쓰고 나면 그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완전 없는 거고 말하자면 그때부터는 수시 없으니까 네. 나는 이제 정시를 공부해서 수능을 반드시 잘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역시 멘탈 관리죠. 그죠. 네, 그땐 정말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학기 초에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 만나시면 이 얘기를 분명히 하실 텐데도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지금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시 원서를 쓰신 다음에는 딱 끝이에요. 멈추셔야 끝. 돼요.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자소서를 이렇게 열어본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지만 자기 소설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엄청난 사람으로 이렇게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닙니다. 마치 아시겠죠? 벌써 붙은 것처럼. 예, 그래요. 수시 원서 딱 끝나면 정말 수시는 다 잊으시고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종합전형 6개 쓴 친구일지라도 수능을 내가 봐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떠한 멘탈 관리 그런 것들이 후반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방 곧 수능을 보기 임박해진 시점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본인만의 어떠한 비법이 있다면 저는 말하자면 6월에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했을 때부터 예. 시간을 정해놓고 모의고사 푸는 시간이 있잖아요. 전부 풉니까? 국영수 네. 탐 다요? 예, 기출문제를 옛날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든 아. 사설 문제를 가져다가 풀든 문제가 좋든 안 좋든 아. 무조건 가져다가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합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시기가 언제부터였다고요? 6월에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할 때부터요. 아, 그때부터. 예. 비교적 좀 빨리 시작을 하시는 편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봐도 되죠. 네. 실은 9월부터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요. 이제 이건 좀 개인차가 예, 있을 수 개인차가 있죠. 있겠죠. 6월부터 했지만
또 9월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현역인 친구들 경우에는 예. 매일 그 풀타임 자습이 나오는 토요일 정도를 활용하는 게 네.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네. 나는 이제 수능에서 미끄러져서 혹은 뭐 한두 문제 막 평소보다 이제 실수해서 틀렸다 그래서 이제 재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시험장에서의 컨디션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다 맞은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것뿐이고 나는 그냥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자신한테 부족한 면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도 작년, 말하자면 재작년 예. 첫 수능을 보고 나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재수를 하게 된다는 건 자기가 뭔가 분명히 부족한 게 시험장에서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시험장에서의 멘탈 관리건 혹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게 틀림없거든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이제 재수할 때 제일 그래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준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하는 게 일단은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수했던 부분들. 네. 뭐가 문제였는지를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과목들 뭐 다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면 좋겠지만,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여러분들과의 얘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고3들 그리고 N수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꼭 이것만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잠깐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수험 생활의 성공 실패의 기준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냐 없냐예요. 제가 반수를 하면서 없냐? 굉장히 뼈 아프게 뼈저리게 느낀 건데 정말 자기가 만족을 할 수 있냐 없냐, 나한테 정말 후회가 한 점이라도 있냐 없냐, 수능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냐 아니냐, 이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해요. 대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후회 없는 그렇죠. 미련이 남아있으면 대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미련이 남지 않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 순간 이 미련이 남지 않도록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이 개념을 보는데 여기 겨우 이제 옆에 날개로 적혀 있는 거 네. 중요하겠어? 하고 넘겼다가 네. 그때 그 날개 한 번 더 볼 걸. 제가 그래서 그때 첫 수능에서 생명과학 2를 한 문제 틀렸거든요. 네. 그 날개 하나 때문에 어이가 없고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가 됐다. 그때 그거 읽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것 때문에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안 생기게 정말 수능이 끝났을 때 이 시험장에서의 후회가 아니라 자기가 1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네. 그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옳은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수험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선생님이고 이제 학생으로 만났는데 저도 오늘 들으면서 너무 많이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진짜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